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10여일 지났는데 아마 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요. 원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토셀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일단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하고 싶은데 예, 토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 원장님들 막 시키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원웨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토셀은 점수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토셀은 영어 성장 여정을 기록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자라고 어떻게 말이 정리되고 어떻게 표현이 깊어지는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록하고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험이 그 과정을 한 시점에서 보이게 하는 그냥 측정 도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특히 AI 시대에 아셨으면 좋겠고, 이 시험은 그 과정을 그냥 한 시점에서 보이게 하는 측정 도구인 거죠. 그래서 점수는 목적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AI가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하지만 AI가 못하는 게 뭘까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알지 못해요. AI가 알지 못해요. 어떤 말하기가 연습의 결과인지, 그리고 어떤 표현이 사고의 확장인지, 어떤 오류가 성장 직전의 신호인지, 이런 것들 AI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를 판단할 기준은 필요하죠. 이런 기준을 토셀이 제시해왔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셀은 사람의 사고와 표현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해온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과만 남기지 않습니다. 토셀은 사고와 표현을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의 성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하나, 대회 하나도, 이런 올림피아드 하나도 선발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록의 시작이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AI도 학교도 사회도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미 토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림피아드, 스피킹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 잘하는 아이를 뽑기 위한 대회는 아니고 말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구조로 스피킹 올림피아드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첫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AI 시대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AI가 번역과 작문 뭐 다 대신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유일한 차별점, 제가 모두에서 말한 답변 말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의 유일한 차별점, AI 시대에 여기에서 우리 오늘 스피킹 올림피아드에 걸맞는 대답으로서는 실시간 소통 능력과 창의적인 발화를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슬프게도 한국은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생산성의 연결고리가 약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영어의 역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시장은 이제 점수를 넘어선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말씀하시죠. 말하기는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그동안 스피킹이 학원 운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스피킹 대회를 나가긴 했었는데 특별히 학원 운영과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였고 정규 수업과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분리된 커리큘럼이었고, 더더욱 성장을 증명할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원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또 공교육기관에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의 고민이십니다. 그래서 토셀이 2026년 3월
스피킹 올림피아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전환점에서 아이들의 말하기 성장의 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는 대회가 아니라 학습하고 수행하고 기록되고 시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교육 루프, 스피킹 그로스 시스템을 만드는 그 출발점 앞에 여러분들도 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입니다. 토셀 스피킹 올림피아드, AI 시대의 말하기를 성장 데이터로 바꾸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피킹을 그냥 행사가 아닌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회가 아니라 학원 운영의 기막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하고 수행하고 기록하고 시상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선순환 구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번의 시험에서 지속적인 루프, 그 루프라고 하면 학습 수행 기록으로 토셀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발화 표현 내용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성장으로 남는 그런 시대를 AI 시대와 함께 열어가려고 합니다. 스피킹 올림피아드로 완성되는 이 토셀의 세 가지 기둥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둥축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5년 동안 대한민국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진단해서 이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고 있었던 정기시험. 이 정기시험은 영어의 입력, 인풋을 강화하고 학습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단어나 이해력을 축적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진단하는 역할을 해왔죠. 그리고 보카 올림피아드는 그런 인풋을 강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올림피아드, 이제 마지막 축인 이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영어의 출력을 촉진하고 학습을 말하기로 완성하고 기록하는 이 올림피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은 단순한 평가 항목이 아니라 이 토셀 그로스 레퍼런스 스케일이라고 해서 TGRS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기시험의 레귤러 테스트는 현재의 이해 수준을 측정한다면 보카 올림피아드는 언어 입력의 깊이를 확장하고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언어 출력의 질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토셀은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AI 시대의 영어 성장 데이터 생태계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결국 점수의 시대를 넘어서 기록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시면 될 거고, 토셀은 그냥 시험 기관이야,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이야, 이것에서 비욘드 넘어서서 아이들의 영어 성장을 설계하는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완성에서 이 세 가지 축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간단히 강연한 이런 내용들을 압축시켜서 이 2026년 3월에 전국 스피킹 올림피아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스피킹 올림피아드 전략 맵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을 루틴화시키고 성장을 기록하고 학원을 브랜드화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국 스피킹 올림피아드가 이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런 요소들을 측정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 전략적인 설계도 로드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적인 설계도 로드맵이다 라 함은 토셀 스피킹 올림피아드의 대상을 받기 위한 전략적인 설계도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공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대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상을 받기 위해서 또 뭐 대상이 아니더라도 뭐 동상, 장려상, 금상, 은상 다 있습니다. 이런 그래도 학생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상을 받기 위한 그런 구도를 원장님들이 좀 짜셔야 할 텐데요. 이런 구도에 있어서 간단한 이 출제 구조를 좀 아셔야 하니까 이 출제 구조에서 프리스타터부터 하이 주니어까지 파트 A부터 A, B, C, D, E, F 해서 이제 주니어의 그 파트 F에서 보이는 뭐 suggest a solution 이런 해결 방안 제안하기 이런 문항들은 조금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 하이 주니어의 그 파트
D에서도 give a presentation 이래서 제시된 자료에 대해 발표하는 이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이 즐겁게 프리스타터부터 하이 주니어까지 그 단계별로 그 뭔가 격파하듯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제 구조의 기반 및 평가 요소를 아셔야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짜실 수 있을 테니까 공통의 핵심 평가 요소와 중상위 레벨 확장 평가 요소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출제 기준표이기도 하고 저희가 루브릭으로 채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간단히 그 발음, 어휘, 이해력, 전달력, 문법과 논리력, 그 고급 사고력은 이렇게 채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프리스타터와 하이 주니어까지 모두 파트가 A, B, C, D, E로 구성이 되고, 아마 전국 복화 올림피아드를 참여하신 원장님들은 다 아는 구도로 될 텐데, 스피킹 올림피아드 IBT로 치러지게 되고 IBT에서 학생들의 기록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출제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상을 받는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요. 간단히 사실은 토셀 스피킹 시리즈가 시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스피킹 시리즈가 지난해 출시되면서 이미 이 교재 안에 평가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결국 그 모른다는 것은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기 어렵고 좀 힘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스피킹 올림피아드 문항을 출제할 때도 이 커넥션 맵이라고 해서 결국 교재의 페이지가 곧 시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피킹 시리즈의 교재들을 저희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프리스타터, 스타터, 베이직, 주니어, 하이 주니어, 이게 교재들이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형식에서 좀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을 해본 저희가 그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의 멘토단 중에 한 분이신 댕글리시 원장님께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을 잘 모티베이션 시켜서 3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치러지는 스피킹 올림피아드에 한번 데뷔를 해보자라고 하시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8주 플랜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깔때기 그 퍼널 형식으로 다음 주부터 한 8주간 혹은 6주에서 8주 정도를 이렇게 요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그 좋은 성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그 국제토셀위원회 R&D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차별 수업 운영 가이드는 위크 1, 2, 3, 4 해서 기초 입력하고 유형을 적용하고 실전을 확장시키고, 위크 7번째 주에는 모의고사를 해서 실제 시험 환경 적응 훈련을 하고, 마지막 주에는 최종 점검을 하는 이런 형식으로 각 챕터는 3개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1회당 유닛 1개를 마치는 그런 형식으로 마지막에는 반드시 액츄얼 테스트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이제 이런 플랜에 따라서 40분 수업의 흐름의 표준안을 좀 저희가 지금 그 네이버와 함께 공교육 교사들 그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이런 그 표준 흐름의 표준안에 대한 그 공개와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요. 도입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확장을 해서 기록을 하는 이번에 치러지는 그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3월 16일부터 24일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들과 학부모 설명회를 혹시 여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북한 올림피아드의 시상식을 이렇게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프라이드를 한껏 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정말 그 셀레브레이션을 저희가 이렇게 멋있게 고려대학교 학위수여식장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꼭 이렇게 아이들의 그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약 20분 동안 제가 그 AI 시대 스피킹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의 그 멘토 원장님이시고요. 바로 지난 학기 고려대학교 토셀 전문가 과정에서 그 아주 멋진 상을 받으시고 그 멘토가 되신 원장님으로서 지금 보시면 토셀에 남긴 기록들 이거보다 더 많지만 저희가 최근 그냥 3년 정도만 안에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2023년 81회, 85회, 89회 다수의 정기시험 응시하시고 우수 성적자를 배출하셨고 2024년도에는 전국 복합올림피아드 수상자도 다수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고려대학교 토셀 전문가 과정도 수료하신 원장님이시고 이미 지난 학기에 고려대학교 토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토셀 스피킹 시리즈로 학생들과 이런 수업을 한번 올림피아드 대비를 해서 이런 수업을 해주셔서 저희에게 그 영상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신 모습을 네, 이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금 댕리시 영어학원에서 강서구에서는 약 한 18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고 토셀 스피킹 그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12월부터 수업을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앞에 오 교수님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지금 특강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이게 사실 아직 1회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학부모님한테 이 말하기 스피킹 올림피아드가 어떤 유형의 시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1대1 상담이 학생이 좀 많아서 불가하고 저는 영상으로 보통 학부모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치 대회, 그러니까 뭔가 대본을 암기해서 대회를 나가는 거와 실은 차이가 많이 난다. 아예 좀 예시를 들자면은 아가용, 어린이용 또는 학생용 토익 스피킹과 아주 흡사하다. 실제로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암기죠. 암기가 안 되는 거죠. 암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포항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대회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스피치는 막 잘 외워서 막 얘기했죠. 그럼 이제 보통 제가 신입생 상담을 할 때 우리 어린이가 스피치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럼 말하기 대회 어떤 말하기 대회냐? 그러면 이제 암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제가 이제 레이저로 할게요. 성장 과정이나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거죠. 저는 이제 영국에서 왔고 저희 선생님들이 거의 다 한 분 빼고 다 교포 선생님인데 실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피치 대회와 이 토셀 올림피아드, 스피킹 올림피아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없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토셀 토셀랩 기관들이 이미 하고 이제 시작해서 3월에 빵 터뜨릴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저희가 피드백이 이미 토셀랩에서 저희가 먼티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그 학생들의 누적 성적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상담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스피치 대회의 차이점, 그다음에 성적 추적형 말하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이 저는 이제 고려대 전문가 과정을 끝내자마자 12월에 바로 시작했거든요.
바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 구조를 어떻게 했냐면 12월에 1월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전부 다 방학을 했기 때문에 12월 동안에 저희는 이제 리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강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12월에 본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뽑힌 학생들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프리스타터, 스타터, 주니어를 베이직을 세 단계 나눠서 근데 이제 본 수업이랑 다르게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말을 안 드리고 저희는 초, 중, 고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리그전에서 선발돼서 각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뽑은 거죠. 선수단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월에 시작한 저희 특강의 선수단을 했더니 이제 그 특강 신청이 성공이 100%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토셀을 저희가 하도 오래 해서 저희는 뭐 토셀 앞에다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이 별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이제 당연히 학문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성이 이미 이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저희 학생들이 그 네이버 저번에 메타버스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동네에 있는 한 지역에 있는 학원이지만 제가 어머니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교수님이 나오셔서 너무 차이가 말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여기 고려대학교의 이제 신뢰성과 저희 학생들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는 바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그냥 바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어머님들이 유기적인 연계가 되게 강화되어 있고 네이버가 저희 학생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죠. 네이버가 과연 어떻게 해줄지 네이버 때문에 우리가 나오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오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근데 이번에 그 학교 선생님들 세미너에 관련돼 있는 이제 기사가 떴을 때 저희는 이제 토셀 화면에 그 사이트에 뭔가 뉴스 같으면은 저는 바로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제 학교에 들어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우리가 더 먼저 했다. 약간 이런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학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보내드리는 자료를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 저희는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매번 보내거든요. 이건 제가 소리를 안 나게 해놨지만 이렇게 저희는 팀별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시죠? 일부러 안 들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별로 본 수업에서는 금요일마다 2시간씩 교재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교재를 가지고 저희는 외워서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에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본 수업 때 진행하는 학생 그 다음에 특강 수업에는 실제로 이제 들어온 학생들이 한 팀에 8에서 지금 24명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다르죠. 자료가 저희가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금요일마다 화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누가? 제가요. 그래서 2분마다 이제 레벨별로 화상을 해서 저희는 팀별 수업하는 걸 이거 바로 보내죠. 얘네가 누구냐면 이제 1, 2학년, 얘는 이제 4, 5, 6학년이 섞여 있습니다. 여기 프리스타터 반은 1, 2, 3학년까지 있고 스타터는 3, 4, 5가 6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 베이직 레벨은 약간 뭐 4, 5, 6 이렇게 섞여 있어서 바로바로 보냅니다. 바로 그냥 찍어서 바로 뭐 이런 편집 같은 거 하지 않고 바로 보내서 어머님들이 이제 매주 보내니까 어머님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지금 실제로 저희가 3월에 이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대비를 시키냐에 있어서 실제처럼 시간을 재고 순발력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화올림피아드 해보신 원장님도 아시죠? 울고불고 눌렀네 말하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실제 상황처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능 문장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능 문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실제로 활용을 해서 애들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스피킹 교재 보신 분들 다 계시죠? 안 계신 분들은 구매하세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시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실 1회밖에 없는데 저희 꿀팁을 드리면 저희는
매년 이제 정기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리스닝 교재도 다 사용합니다. 어차피 리스닝도 말하면 스피킹 교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대본을 필요한 친구들은 외우고요. 필요하지 않는 친구들은 하고 이제 틀리면은 그 자리에서 보통 이제 교정을 하죠. 그래서 암기를 안 하고 저희는 암기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스텝 1, 2, 3 해서 이렇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학년에 가면 갈수록 그 IELTS 시험에서 보면 이런 사고를 해야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어제 했던 수업들 중에 한 문제가 How old is old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늙어야 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어렵게 수업을 해서 본 수업 때는 본 시험 때는 긴장하지 않도록 하고 이제 거의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1회 때 상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1회 때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저희는 이제 이번에 입상을 하면은 캐시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캐시백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 자체를 학부모님들 상담할 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교수법을 이제 저희는 다 이게 회화가 되고 말이 되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제 환경에 있는 학원들은 저는 이제 기존의 교재를 리스닝 교재를 왜냐하면 스크립트가 다 있으니까요 사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팀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이 적죠. 그리고 이제 못해도 학생들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를 학생들이 저희는 일단 들들 볶지 않기 때문에 들들 볶지 않고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틀려도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50분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수업을 한다 라고 저희가 어제 선생님들이랑 다 짰거든요. 그래서 5분 동안 이렇게 하고 10분 동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20분 동안은 자료를 이제 써서 교재를 써서 팀별로 하는데 저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저희가 팀을 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팀 중에 레벨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게 학부모님들이 이러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우리 아이보다 조금 스피킹 실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말 자체를 저희는 사실 원천 봉쇄하는 게 얘네가 역할이 있어요. 이미 스피커, 헬퍼, 체커, 리포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사실 2번이 제일 잘하죠. 2번 친구를 제일 잘하고 팀 대표를 해서 발표하는 친구가 사실 제일 좀 나중에 시작한 친구가 4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1, 2, 3이 4번 친구를 도와주면서 같이 이제 성적이 말하기 실력이 같이 상승되는 저희가 이제 구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2달째인데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게 더 바꿔요. 바꾸면 이제 4번 했던 친구들이 이제 이런 거죠. 뭐 나는 잘 못했어. 그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도와주니까 그쵸. 레벨이 어려운데 이 레벨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걸 다 하시려고 교재를 다 사용하시려고 이제 강박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쵸 저희는 6, 7세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6, 7세는 제 추천드리는 레벨은 베이직하고 주니어 레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영어 말하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말이 모국어가 유창한지가 문제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이 있는데 아가들이 영어를 잘하는 거랑 내가 실제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실제로 있었거든요. 저희 12월에 시작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쭉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프리스타트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일주 딱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면 바로 나오니까요. 저희가 이제 쓰는 교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구 중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수업 때 쓰는 거지만 뭐 하나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Are you more like your mom or dad and why? Why 질문이 이제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 다해야는 할 수 있겠죠. 근데 Y부터 이제 나가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유창할 줄 알고 하셨는데 이제 아니니까 이제 어머님이 속상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프리스타터에서 대상을 노리겠다라고 이제 태세 전환 해주시는 감사하게 협조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취학 친구다 그러면 저는 나이가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레벨 테스트를 해보시고 레벨 테스트를 베이직도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 보여드려야죠. 제가 아무리 설명할 거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벨 테스트를 해보시고 찍어서 보내는 게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느냐? 안 늘죠. 어머니 아버님들 다 영어 하셨잖아요. 근데 안 늘잖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애들은 더 어린데 이게 스피치랑 다르다는 걸 꼭 상담을 먼저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상담을 강강약약하는데 어머님들 그러시면 어머니 그러면 토익 스피킹 한번 보시라고 유사하다. 근데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한다. 왜냐면 애들은 아직 이 사고의 주머니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제 보통 드리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신념이 있으셔야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미 마치 토슬 스피킹 올림피아드 마스터인 양 함께 만든 양 상담을 하셔야 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스피킹 교재 좋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베이직 레벨 2단 분이 맞아요. 영어 유창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미국에 있는 이제 이런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미국에 있는 노숙자도 영어는 유창하다라고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기 때문에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나오냐가 문제다. 발음도 중요한데 내용이 문제다라고 해야 됩니다. 베이직 정말 어렵습니다. 같이 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을 제가 좀 대신해 드리자면 시상식에 가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들께 디맨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상식은 저희는 이게 1회차이기 때문에 복화올림피아드도 저희가 1회차인가 2회차인가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이게 실제로 복화올림피아드, 스피킹 올림피아드를 참여를 하자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영어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유의 이제 새로운 유형의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뭐라고 학생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우리 원래 했던 대로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원래 했던 대로 너네가 올림피아드에 나가면 입상을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굳이 준비해야 되면 교재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스피킹은 사실은 저희가 이 본수업으로 너무 시수가 작거든요. 수업 시수가. 근데 이제 복화 올림피아드는 저희 원래 기존에 영어학원이니까 다 시험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기존에 우리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 뭐 고려대든 아니면 다른 무슨 대회든 전부 다 이제 입상을 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가서 테스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사용하시면 사실 금상첨화죠. 왜냐면 그 안에서 다 나올 것이니라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 저희는 따로 뭘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스피킹만 이번에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토셀 시리즈 교재가 네. 도움이 되셨나요? 되죠. 엄청 되죠. 저희는 그 스피킹 교재 중에 컨버세이션 부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앞에 그 문법 있고 이렇게 하는 드릴하는 부분이랑 그 시험 교재 보신 분들은 읽어서 넘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네이션 그 다음에 플루언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본 수업 때 리딩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티키타카를 많이 하는 연습을 실제로 수업 시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시수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강을 신청을 한 친구들은 일주일 2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3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피킹 올림피아드를 위해서 4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강을 수강하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느는 게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그럼 원장님 그 한 반에 이번에 3월 16일에 치러지는 스피킹 올림피아드에 이제 그
그 트라이하는, 그러니까 응시한, 네. 어플라이하는 학생들이 그 네네. 레벨이 좀 어디에 좀 몰려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는 프리스타터 8명, 그 다음에 스타터 8명, 그 다음에 베이직 8명입니다. 저희 일부 그러면은 나눴습니다. 네. 그렇게 나눠서 네. 프리스타터, 스타터, 베이직 애들이 함께 섞여서 아까 전에 짝 활동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 맞습니다. 짝 활동은 그냥 나눠서, 그 반에서 짝 활동하는 거죠? 네, 누구는 헬퍼, 맞습니다. 누구는 라이터. 프리스타터끼리 네, 모여서 이제 프리스타터에서 이제 또 대장 되고 싶은 어린이들인데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나누셔서 예. 이제 1교시 2시간 수업이니까 1교시 수업을 하고 2교시 때는 항상 영상을 촬영하는데 이제 쭉 복도에 서서 이제 준비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있죠. 짝활동 하셔야 됩니다. 혼자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어, 그래서 그 8명이서 그러니까 스피킹 수업할 때 8명이서 같이 그냥 수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특강은 8명이고요. 네. 본 수업에는 저희는 학년 수업인데, 지금은 토익 스피킹의 그 스피킹 올림피아드 반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2시, 4시에 오는 1, 2, 3학년이 보통 프리스타터인데 그 안에 오는 1, 2, 3학년들이 이제 보통 한 50명, 그 다음에 4, 5, 6학년 학생들이 한 5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3분, 4분 들어가서 다 나눠져 있겠죠, 레벨별로. 그래서 본 수업 때는 다 약간 학교 수업처럼 나눠서 이렇게 쭉쭉쭉쭉 같이 하고, 그러니까 으쌰으쌰가 되죠. 특강은 정말 이제 리미티드죠. 네, 8명에서 네, 네,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원장님들 중에 그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희 벌써 12월부터 댕글리시 원장님네 준비하셨고 그런 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지금부터 준비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시네요, 실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간단한 어드바이스를 좀 주신다면, 이제 뭐 다음 주부터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우리 국제토셀위원회에서 R&D실에서 준비된 그 8주 전략 맵 자체가 네. 사실 다음 주 정도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근데 음,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은 원장님들하고 여러 소통들을 우리 연구원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 다 고민이 1월, 2월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 폐회하는 맞아요. 경우가 너무 많다. 제일 많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에 이런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준비를 시켜서, 가능하면은 스피킹이라는 거는 조금 새로운 에어리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빨리 열진 않으려고 했거든요. 이미 스피킹 올림피아드에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근데 2026년 뭐 1월이기도 하고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인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만약에 1월부터 시작이다. 지금 다음 주부터 만약에 당장 시작이다. 저희는 사실 11월 그 학부모 설명회 때부터 디벨롭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토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이 하루의 시작 루틴으로 하시면 이 교재가 새로 나왔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스피킹 베이직 레벨 중등학생 될 것 같아요. 중학생이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작해야 된다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컨택을 잘하는 친구들, 각 학원의 이제 상위 레벨 학생들에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저 같으면은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왜냐면 요새 AI로 하는 스피킹 연습, 그 다음에 뭐 화상 영어, 전화 영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 학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편적으로 네. 모릅니다. 왜냐면 그냥 알 Hi, 수가 how are 없어요. you 하다 10분 다 지나가서 Bye, 그럼 그 그렇죠. 다음부터 Hi, how are yo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제일 잘하는 학원에서 이 학생이 실제로 문법 너무 잘해. 그런데 스피킹은 좀 부족해. 근데 이 스피킹을 연계를 시킬 때는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중학교 말하기 수행평가의 암기인데, 요새 저희 동네는 어떻게 하냐면 준비 못합니다. 준비 못하고 문장 주제를 뽑아요. 바로 그 네. 즉석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다 준비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면 사실 그게 제일 공신력이 있죠. 왜냐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준비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꼭 영상을 못해도 보내셔야 돼요. 보내시면은 저도 지금 중학생들도 괜찮지 않나. 중1까지는 아직 많이 잘 듣거든요. 보내고 시해도 괜찮지 않는가. 그래서 8주짜리 먼저 컨택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 할 수 없고요. 애기들도 그 우리 부심 있는 어린이들을 체크를 하셔서, 저는 화상 영어 수업, 줌 수업을 하나 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되게 효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왜냐면 이제 네. 주말이나 밤 늦은 시간 하셔야 됩니다. 집에 사람 다 있어요. 거실에서 하라. 엄마 있는 데서 얘들아 켜라. 네, 소리에서 그게 목표로 하시면 괜찮지 네. 않을까. 지금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그렇게 잘하실 하셔도 좋겠네요. 아, 네. 원장님, 정말, 사실 저도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되게 보람 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전수할 때거든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경험과 사례를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국제토셀위원회가 멘토단으로 이렇게 위촉도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고 계신 많은 것들을 가감없이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식 공유를 실천하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토셀도 그렇게 해 나갈 거고, 또 원장님께도 그렇게 계속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혹시 어떻게 될지는 저희 연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스피킹 올림피아드 너무 새로운 에어리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챌린지 방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게 폭발적인 질문에 답변을 저희 연구진들이 하기가 어려울 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 나눌 수 있는 그런 챌린지 방이 혹시 개설된다면 원장님께서도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네네. 여기 네. 질문에 레벨이 제한되는 학년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복합올림피아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레벨 제한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스타터도 뒤에 가면 쉽지 않거든요. 뒤에 가니까 쉽지 않아서 이거는 아마 네. 1회 타고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스피킹 교재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죠. 스피킹 교재가 다른 여타의 컨버전 테이블에 쫙 있는 토셀의 베이직 레벨 리스닝보다, 혹은 베이직 레벨 예상 문제집보다, 유형 분석집보다 어렵게 느껴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제는 왜냐하면 발화를 측정하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중학교 아이를 플리스타터 시험을 보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이게 올림피아드고 대상을 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을 받는 모티베이션을 이렇게 당근처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막 중학교 애가 막 5학년 시험 봐가지고 대상 받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취지를 좀 많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담비 원장님은 저희 또 챌린지 방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 아침 시간에 또 방학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가 다시 저한테 와서요. 제가 우리 박담비 원장님처럼 저렇게,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화면도 하나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좀 봐주시면요. 좀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의 원장님들은 그 랩 대시보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클래스 뷰어라고 해서 저희 이 책이 토셀 스타터 레벨의 유닛이거든요. 그럼 이런 형식의 학생들하고 좀 수업을 좀
즐겁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답도 어떤 정답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 좀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 화면 열어놓고 좀 하실 수 있도록 짝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여기 누르면은 답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공교육 선생님들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토셀랩 지정교육기관들한테는 정말 필요한 내용이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 연구진들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 드리고 충분히 토셀 교재를 100% 수업 시간에 너무 즐겁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가이드도 드리고 이런 식의 커리큘럼 학습법에 대한 내용들도 좀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현재 멘토단 원장님들처럼 토셀을 이제 시작하거나 기록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이제야 알고 계신 분들도 너무 갭이 나지 않게 따라오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토셀은 지난 25년 동안의 대한민국 영어교육 평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EBS, 중앙일보, 고려대학교와 함께 지난 25년간 대한민국 영어교육의 주요 변곡점마다 항상 토셀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시대가 열릴 때도 같이 열었고요. 영어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도 항상 그 자리에 변화 한가운데 토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늘 변해왔죠. 그리고 토셀은 그 변화를 항상 한 발 먼저 더 예측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실 준비가 가능했던 이유는 25년 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어디서 막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아이들이 도약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기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 이런 현장의 현실에서 지금 토셀이 해온 방향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팔로우를 하시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다. 특히 AI 시대에. 지금 1, 2월 신학기 앞둔 시기에 학생 이동과 이탈도 가장 많다고 하는 이 시기를 그냥 버티는 기간으로 보내시지 마시고 좀 3월을 완전히 다르게 맞이할 준비 기간으로 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2026년에 흐름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토셀 스피킹 올림피아드는 그 전환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1, 2월에 이런 좀 학원에 좀 새로운 테마를 좀 가져가시고 3월에 좀 기선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록에 대한 단어를 썼는데요. 이 기록은 이 처음 참여한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기준은 처음 함께 만든 현장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16일입니다. 토셀 스피킹 올림피아드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텐데 3월 말에 고려대학교 시상식장에서 첫 번째 스피킹 올림피아드를 함께 만든 기관으로서 여러분들 다시 좀 고려대학교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런칭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학원장님만을 대상으로 이 스피킹 올림피아드에서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이 시상식까지 함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공식 챌린지방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구진이 좀 그러니까 제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요. 저는 제 강의 오늘 AI와 토셀 스피킹 올림피아드 관련된 그런 강의는 여기서 좀 저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고 계속 자리에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원장님들이 지금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을 이미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아마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이 아직 아니신 원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토셀은 공신력 있는 영어 시험 평가 운영 즉 이제는 거의 3가지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카 올림피아드 그리고 정기 시험 그리고 이제 스피킹 올림피아드까지 이렇게 모두 다 두루 갖춘
이런 평가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토셀의 공신력과 데이터를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토셀 지정교육기관 제도를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아직 토셀랩 지정교육기관 심사 신청을 안 하셨다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도 저희 이 채팅방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이 되심으로써 이미 많은 학원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 영어 교육 솔루션의 길을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의 혜택 부분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정교육기관이 되시면은 일단 무엇보다 원장님의 학원이 정기시험 날 고사장으로서 오픈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오픈된 고사장은 원장님 학원생뿐만 아니라 외부 학생애들 또 저희 홈페이지에 노출함으로써 외부 인원들이 고사장에 와서, 즉 원장님 학원에 와서 시험 당일날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지역권이 있고요. 원장님 학원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외부 부착물 2종을 저희가 외부 부착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토셀렉 지정교육기관임을 알릴 수 있는 인증서와 또 현판 그리고 세워놓는 엑스배너 등 학원의 품격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런 부착물들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토셀랩 지정교육기관이 되시면 무엇보다도 이제 원장님 학원에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무한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학생의 발전, 변화하는 부분을 데이터화 하실 수 있는 먼슬리 테스트와 셀프 스터디 이 부분을 장착하시는 건데 먼슬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IBT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상에서 아이들이 풀 수도 있고요. 종이로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월 2일 날 고려대학교 본교에서 진행이 되는 진로체험 아이들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보카올림피아드 출전권이 이게 이제 지정교육기관 학원들에게는 또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교육기관이 되심으로써 토셀의 데이터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원장님도 성장하시고 원장님 아까 박담비 원장님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고려대학교 토셀 전문가 과정 다니시면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의 성장을 함께 돕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증마크, 현판, 인증서, 그 다음에 엑스배너가 제공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도서 세트는 원장님의 옵션 사항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래교육원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열려 있지만 입학하실 때 저희가 지정교육기관의 원장님과 소속 강사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경쟁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교육기관 원장님들께는 우선적으로 입학하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6년 올해 3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